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내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공간이 생기면 확실히 뭔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자주 모일 수 있게 되는 어떤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선배들에게 들어보는 공간 예찬이다. 언제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공간. 공간 이상의 힘을 가지는 장소. 그 플랫폼의 공간들을 만나보자. 고양시 덕양중학교의 마을교육 공동체로 지난 2012년 출범한 행복한 화전마을학교. 하지만 화전마을학교의 역사는 2018년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됐다고 한다. 플랫폼 사업하기 전에는 저희가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고 있었고 서로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플랫폼 만났고 플랫폼 하면서 알게 된 건 내가 누구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플랫폼 3년차로 접어들면서 화전마을학교에 고민이 생겼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로 만나서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도보살이로 있다가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 활동을 따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8개월에 걸친 후보지 탐색. 긴 고민 끝에 마침내 낙점된 공간. 그런데 간판 하나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경계심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마을에서 스미듯이 천천히 우리들이 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좀 간판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달자. 저희 공간이 별별이에요. 별별은 별의별 사람들이 별별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별별에 지었고 마침내 지난 2020년 10월 28일 한 달여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공간 별별이 오픈식을 가지고 세상에 공개됐다. 10평 남짓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사람의 향기가 가득하다. 저희가 사실은 목공도 한 7년 동안 했었거든요. 짜투리 나무잎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박이 장식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뭐 페인트 같은 경우는 창문에 저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창문 색도 노랗게 좀 저희가 좀 칠하기도 했고 그렇게 소소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별별을 비추는 화려한 조명은 지인이 어렵게 공수해온 작품. 시어머니가 쓰시던 미싱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미싱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별별의 공간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저희는 전적으로 저희가 다 돈을 5만 원씩 걷어서 50만 원을 모아서 내고 있고요. 어떨 때 모자르면 저희가 미싱 돌려서 바느질 해서 바지도 팔고 앞치마도 팔고 그러는데 진짜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다 여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는 게 참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잘 살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별별에서 근사한 카펫으로 변신한 이 담요에도 사연이 묻어있다. 옛날에 신우가 25년 전에 담요 장사를 하다가 망해갖고 그걸 줬는데 그걸 지금 꺼내서 빨아갖고 다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사마저 오롯이 간직한 우리만의 공간. 그런데 별별을 향한 애정이 너무 깊어져 버렸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만나는데 한 번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할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거든요. 별별에서 가지는 첫 플랫폼 활동은 이야기 보따리. 못 만나지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좋아요. 말 그대로 이야기 보따리인데요. 도자기를 열면 그 안에서 보드판이 나오고
보드판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갈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는 건데 나의 아름다웠던 시절 또는 힘들었던 때 일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마을 안에서 친해지는 과정인데요. 이 공간에서 행복한 화전 마을학교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죠. 다들 집처럼 편해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잘못하면 걱정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기가 쉬운데 저희가 안 그렇게 되도록 함께 좀 더 마음을 맞춰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뉴욕 감성의 조명, 화이트와 그레이가 조화를 이룬 아일랜드 식탁, 탁 트인 주방이 자랑인 이 공간은 양주시에 있는 이놀 유한책임회사의 아지트, 가래비 문화살롱이다. 처음에는 저희가 양주시 청소년 문화의식 공간을 이용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저희가 청소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침 저희 생활문화 디자이너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건물 2층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럭셔리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생긴다니까 우와 하고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촌스러운 꼼무니 벽지, 그리고 사장님 의자, 곰팡이를 가린 폼보드 벽지하며 이건 정말 좋아해야 하는지 싫어해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공간을 변모시키기 위해 이곳저곳을 열정적으로 두드렸다. 저희가 동네에서 좀 재미있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했는데요. 그 활동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실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양주시 마을 공동체 공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의 공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이 난 이놀의 구성원들은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다. 마침내 사장님 의자는 공주님 의자로, 곰팡이가 가득했던 벽은 눈부시게 새하얀 벽으로 다시 태어났다. 무엇보다 좋은 주방이 생겨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해먹다 보니까 식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쫀쫀한 연대감도 생기면서 원래는 활동만 했었는데 더 늦게까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빨리 가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죠? 고속터미널 꽃시장 갑니다. 어느 주말 오전,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의 행보가 범상치 않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화훼상가,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그들을 맞이한다. 진짜 예쁘다. 완전. 맞아. 와. 오, 이걸 살 걸 그랬다. 그러게? 너무 저기서 올인했나? 그러니까. 와. 이제 크리스마스고 연말이라서 좀 저희 공간 분위기를 바꿔볼까 해서 왔습니다. 꽃시장에서 꽃도 사고 다양한 소품들을 사서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 공간을 파티 분위기로 좀 꾸며볼까 합니다. 공간에 대한 애정 가득한 마음을 들고 꼼꼼히 소품들을 살핀다. 그러나 빠듯한 예산. 부지런히 발품 팔아 최고의 쇼핑을 완료한다. 우리들의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한 날. 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일 낮 시간에 활동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을 올 때도 조금 손님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이 공간을 우리 집처럼 꾸며보려고 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낼 겸 해서 공간을 꾸미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손을 돌려 우리의 공간을 진화시킬 리스트들을 완성해 나간다.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들. 우선 이걸 메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에다가 뭐 그냥 원하는 느낌대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요거 요런 거. 이거 저거 아니야? 사랑의 열매? 그런 열매 100개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야? 공간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어느새 진화하고 있었다. 양주시의 한 카페, 희곡을 낭독하는 이놀의 움직이는 낭독회 현장이다. 뭘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그 애한테 베를린에 온 편지를 준 거? 아니면 책을 빌려준 거? 걔도 내 학생이야.
애들이 웃기 시작했을 때 멈춰 했는지도 모르겠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현장을 옮겨도 열정은 여전히 뜨겁다. 예, 낭독 모임은 눈으로 책을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낭독 모임을 한 이후에 제가 60세 이후에는 실버 배우로 살아가야지라는 그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생활문화니까 부담을 없애는 것이에요. 미리 읽어오거나 논제나 발표 준비하는 부담 없이요. 편하게 와서 다 같이 책에 빠져보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는 낭독회는 왜 가래비 문화살롱을 두고 다른 곳에서 열리는 걸까? 양주시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 면적이 큰 편인데요. 의왕, 과천, 군포, 안양 같은 지역들을 다 합친 면적보다도 더 넓습니다. 같은 양주시를 하더라도 저희 공간까지 오는데 30분에서 40분가량 소요가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떤 활동 하나 때문에 왕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양주 안에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그런 공간들을 다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양한 공간에서 저희 플랫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의 거점 공간. 쉼표의 공간적 태생은 다른 플랫폼과 사뭇 다르다. 이곳은 세월호 생존 청소년들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전 국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공간이고요. 저희는 2015년부터 이 공간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인 쉼표라고 하는 의미 역시 저희 아이들이 힘들 때 쉬어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탄생을 했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과 공연 기획을 하던 예술가들의 모임이었다.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은 없었지만 쉼표를 잘 꾸려갔다. 그리고 훌쩍 자란 아이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지역 주민 모두에게 흔쾌히 내어줬다.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생존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만 굉장히 컸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잠깐, 친구들하고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약간 맞이하는 공간, 잠깐 쉬었다 가는 공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그래서 이 공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 상태로 저희 지역에 유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쉼표는 이제 모두에게 쉬다 가고 싶은 곳이 된 것이다. 이 쉼표라는 곳은 오면은 재밌고 즐겁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문턱이 낮아서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주 찾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경기 생활 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5년차 플랫폼으로 최고 고참인 셈이다. 오랜 지속성의 1등 공신으로 공간을 꼽는다. 저희는 이 공간이 없었으면 플랫폼 사업을 아마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내고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는 올해 색다른 시도를 했다. 생활문화 디자이너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나도 뮤지컬 배우. 성악가 출신 생활문화 디자이너가 기획했다. 저는 사실은 성악가이기 때문에 드레스를 입고 많이 공연을 하고 분장도 해봤는데 우리 고전인싸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부럽다, 나도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드레스도 입어보고 무대 화장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옷이 나한테 어울릴까? 드레스도 골라보고 평소에 하지 않던 짙은 화장에도 도전해보고 낯설지만 싫지 않은 평소보다 들뜨는 오늘이다. 김혜영 디자이너의 지도 아래 어느새 모두 화려한 뮤지컬 배우로의 변신에 성공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잘한다. 어울린다. 제일 잘한다니까. 그게 때니까. 모델 좋다 좋다. 언니 약간 있잖아 뒤 돌아가지고 이런 포즈 있잖아 이렇게.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고혹적으로 배우도 울다 갈 수준급의 포즈를 취한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스타가 되어본다. 너무 즐겁고요. 재미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해 보니까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것 같아 즐겁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추억 남기게 돼서 정말 이 기회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자꾸 좀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신나는 문화학교에는 이름처럼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다. 플랫폼 사업은 쉼표라는 공간을 모두의 공간으로, 플랫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플랫폼의 공간은 다시 누군가에게 치유의 공간이 된다. 제가 어느 날 저희 딸에게 엄마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어땠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쉼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플랫폼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 참여하게 되면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었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오전, 꽃시장에 꽃보다 아름다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과천 연극놀이터 해마루의 생활문화 디자이너들이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회의를 하던 중 꽃을 사랑하시는 저희 생디분께서 꽃바구니를 가져오셨는데 너무 예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이렇게 힐링이 되고 행복하면 저희 다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생디분들이랑 같이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들렸어요. 꽃시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행복하다. 단골 가게도 생겼다.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이 시작된다. 얘는 이렇게도 이쁘고 이렇게도 이쁜데. 아 얘는 뭐든지 다 어울려요. 그래요. 만족도가 진짜 높았어. 장미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쌤. 그쵸, 이쁘긴 하지. 오래 안 가서 그렇지. 제일 오래 가는 거는 국화가 그렇게 오래 가죠? 국화로 여기다 어울릴 만한 애들을 넣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일에 봬요. 그런데 해마루에는 애당초 꽃꽂이 전문가는 없었다. 그저 꽃이 좋아 무모하게 시작한 것이다. 저희 꽃꽂이 강사님은 안 계시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꽃꽂이 몇 가지 요령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저희 생디분들은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꽂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 꽃꽂이를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활을 말하는 게 그게 생활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시작된 꽃꽂이 클래스. 손놀림은 서툴지만 꽃을 바라보는 두 눈엔 행복감이 가득하다. 꽃송이 하나를 꽂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꽃송이 하나를 꽂으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진다. 마음 가는 대로 꽃꽂이를 하다 보니 꽃 따라 얼굴에 꽃이 피고 내 마음은 꽃밭이 된다.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이 편지들은 우체국의 느린 우체통 서비스를 통해 1년 뒤에 나에게 보내진다. 해마루의 공간에서는 힐링으로 가득한 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주로 생활문화 디자이너 분들이랑 함께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플랫폼 활동을 하는 곳은 문원동의 골목길 놀이터라고 따로 있어요. 강남보다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과천시. 이 도시에 청계산 줄기에 둘러싸인 문원동이 건재하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다. 골목길 하나를 지나면 또 하나의 골목길이 반겨준다. 참 걷기 좋은 그리고 놀기 좋은 길들이다. 골목길 놀이터 아시나요? 너무 잘 알죠.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위치가 저 놀이터 옆에 골목길이 있거든. 저쪽이에요. 동네 주민들에겐 핫스폿인 골목길 놀이터. 유독 예쁜 이 골목길이 바로 해마루의 주요 활동 공간이다. 네, 청계산 가까이에 있는 이 문원동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이 놀이터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도해 보았는데 이제 여러 놀이기구들도 있고 산만하고 이래서 잘 집중이 안 돼서 프로그램 진행이 좀 어려워서 낙담하고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이 골목길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두 다 기뻐했어요. 이 골목길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인연을 맺은 골목길 놀이터에선 지난 4년간 수요일엔 다 같이 놀자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만났다.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얘기하면서 찾아낸 게 이제 놀이. 요즘 아이들은 놀지 못해서 문제다. 예전에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골목길에서 해질녘까지 놀았던 그 기억이 가장 행복했다고 다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골목 놀이를 선물해 주자. 그런 계기로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골목길 놀이터를 갤러리로 만들었다. 동네 주민들이 지은 시도 보이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보인다. 소박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갤러리가 된 것이다. 해마루에서는 이 공간이 마을의 공유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골목길이 이제 정이 가고 또 이 골목길이 계속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 양쪽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문헌 사랑방이 생겼는데 거기랑도 연계해서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공간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골목길도 사람도 우리의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플랫폼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다. 공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 생활 문화를 창조하는 장소.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있다. 플랫폼의 공간이다. 생활이다. 나의 감성 놀이터이다. 나의 화려한 외출이다. 나에게 새로운 물결이다. 나무 그늘이다. 나의 새로운 발견이다. 산모퉁이다. 통로다. 사람이다. 친구다. 도라에몽이다. 내 꿈을 키워주는 기다리 아저씨다. 즐거운 성장이다. 삶의 즐거운 놀이터다. 사랑의 공간입니다. 치유의 공간이다. 즐거움의 공간이다. 체험 공간이다. 힐링 놀이터다. 추억의 놀이터다. 만남과 사랑의 공간이다. 사칙 연산이다. 엔돌핀 창고다.